네, 지금 보신 것처럼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그러니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글쎄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는 또 어떤 신호로 작용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원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의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이 정책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총대를 메고 연일 SNS로 강한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직접 본인의 주택을 갖다가 매도를 했다는 것은 사실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정말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아마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고가 1주택자가 매물을 일부 더 내놓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 대통령이 이제 여러 발언들을 통해서 사실 가장 이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이제 모여있던 자금들이 과연 증시로 이동할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코스피가 상승률이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고자 해도 사실 대출 규제가 강하게 적용을 받다 보니까 집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구매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시드머니 같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식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올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주식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몰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앞으로 부동산보다 금융 투자가 더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머니 무브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은 장담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지금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사실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매물 잠김이 아무래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규 주택,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선행 지표,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 같은 선행 지표가 장기 평균 대비 작년 기준으로 연간 신규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가 장기 추세의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신규 입주 물량은 한 3년 정도 시차가 있으니까 빠르면 2027년 내년부터 신규 입주 물량이 서울의 장기 추세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매물 잠김과 신규 주택 공급이 급감을 하게 되면 서울 부동산 가격은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식시장이 호황인데 여기서 돈을 번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해서 차익을 실현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몰려갈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머니 부부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5월 9일이 1차적인 좀 변수가 예, 되겠군요. 자, 그리고 지금 또 이 대통령의 어떤 SNS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전략들을 좀 저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사실 최근 몇 년 새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똘똘한 한 채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을 좀 자리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대통령이 투기용 1주택도 보유보다 매각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만 봤을 때는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좀 해석하는 시각들도 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사실 뭐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하고 뭐 대출을 연장을 갖다가 안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규제가 나오면 당연히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집값 상승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은 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그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뭔가 억제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지금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결국은 투기용 1주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인데요. 투기용 1주택이라는 것은 1주택자라 할지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를 지금 겨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갖다가 손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이미 은퇴한 고령층이라든지 은퇴를 앞둔 그런 지금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 고가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거를 매도를 하고 본인이 사는 주택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 같은 경우도 역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라 할지라도 뭔가 강하게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이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까지 뭔가 팔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정책 기조로 변환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것이 어쨌든 지금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은 상승폭이 좀 둔화했다, 하락 전환했다 이런 보도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지금 사실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강남 3구하고 용산구가 전주 대비 부동산 가격 매매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 하락세 같은 경우는 5월 9일 이전이나 뭐 5월 9일 직후까지도 뭔가 커질 수 있다, 확산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패턴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강남 3구 용산 같이 가장 입지가 좋은 지역이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차례는 이제 한강벨트 같은 그 다음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이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서울 외곽 지역으로 하락이 순차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하락폭도 외곽으로 갈수록 더 크게 하락을 합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가 있는데 관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9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아무래도 신규 주택 공급이 급감하는 것이 너무나 예고돼 있고 매물 잠김도 이제 다시 생길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요. 이게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증시 흐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6,244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7거래일 만에요. 근데 이게 워낙 지금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올랐을 때 좀 잠시 숨고르게 한 거다라는 이제 해석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상승 탄력이 이제 없어진 거다라는 해석도 있어서 워낙 의견이 많아서요.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 증권사들도 코스피 전망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재조정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확언하기는 어려운데 예. 일단은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5%. 그것이 이제 충격으로도 작용했다. 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에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 오히려 향후 성장 지속성이나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커지면서 주가는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현재 우리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숨고르기일 가능성은 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향후 여러 불확실성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진 않고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조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불확실성이 있냐면 미국의 이제 새로 바뀌는 연준 의장의 통화 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이 일단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중간 선거,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뭔가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 오는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국제 정세 불확실성까지 존재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그럼 굉장히 좀 특수하고 매일매일 굉장히 저희도 이 증시의 흐름에 지금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을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면 그러니까 금요일에 외국인이 순매도한 금액이 7조 원입니다.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이나 개인은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이 7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반도체 주식 위주로 코스피가 빠르게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외국인이 매도하는 물량을 갖다가 개인과 기관도 요즘에 개인들이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개인의 매수 수요가 반영돼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기관과 개인이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코스피가 과열이 된 게 아니냐라는 것을 우려할 만한 지표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핏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핏 지수는 뭐냐면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이게 이제 120% 이상이면 주식시장이 과열됐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코스피가 이미 5천이 넘었던 지난달 말에 이 지수가 18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과열됐다는 신호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 네.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익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상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이 주당 순이익이 사실은 최근 4주간에 있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말에는 약 71%였는데 2월 20일에는 40%대로 내려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엔비디아도 실적은 좋았는데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지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주가가 조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반도체 주식들,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향후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일종의 선행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뭐 주가가 주식시장이 과열됐다라는 여러 가지 지표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주가 같은 경우는 10%또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에 반응한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새만금의 9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뭔가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로봇 생산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AI 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피지컬 AI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로봇이나 자동차가 스스로 상황을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수준의 AI를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 AI를 갖다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을 하려면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여러 가지 AI가 습득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가 습득시키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의 9조 원을 투자해서 이 피지컬 AI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한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 이 부분을 관심하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끝으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